할머니 여기 아직 물 있어.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말라. 그래서 지금 떠나야 돼. 그 할머니들은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변화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삶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이 항상 풍족하냐고요? 그럴 리는 없죠. 자연은 오히려 항상 부족하죠. 원하는 존재보다 자원이 언제나 부족한 게 자연의 현실인데요. 식물학자들은 제법 또렷한 적응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물은 이파리가 가시로 진화한 식물들이 있고 그거는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한 거거든요. 동물은 사실상 관찰해 보면 부족할 때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냥 동물들이 풍족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고 있고 그 최선이 모자라면 그냥 병들어서 죽고 사라지고 그래서 거의 언제나 결과론적이에요. 나중에 보면 개체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래서 연관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먹이가 부족했거나 너무 온도가 내려갔거나 습도가 줄었거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이게 부족해지니까 쟤네가 벌써 하는 행동이 다르네. 그런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물에서는 그런 연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물론 그런 것도 하죠. 동물들은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여 다니는 거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코끼리들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물이 부족해지기 전에 물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가는 거죠. 이게 한두 마리가 먹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느냐? 제일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이동을 주도합니다. 그 할머니들은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변화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삶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코끼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면서 얻은 지혜를 전체를 위해서 늘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거죠. 아마 코끼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거예요. 우린 그걸 못 들으니까 모르지. 젊은 코끼리들은 할머니 여기 아직 물 있어. 왜 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말라. 그때 되면 우리는 다음 물 찾아가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떠나야 돼. 이런 얘기를 아마 주고받을 거예요. 관찰해 보면 아직 물이 남아 있는데도 이미 코끼리들은 그 여정을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오랜 세월 그런 경험을 한 나이든 현명한 코끼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행동으로 그런 대응을 하는 그런 예는 뭐 수없이 많죠. 자원이 부족할 때 어쨌든 그 부족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상당수는 번식에 실패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거죠.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대부분의 개체들이 다음 세대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의 자원이라는 게 계속해서 풍요로울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태평성대를 살다가 이제 개체수가 많아졌다가 한꺼번에 몰락하는 일이 이제 가끔씩 벌어지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인간하고 개미하고 꿀벌, 흰개미 얘네만 예외입니다. 우린 저장을 하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만나면 혹시 부족할 시대를 대비해서 쌓아놓습니다. 이걸 할 줄 아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이걸 할 줄 아는 동물이 바로 사회성 동물들인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일을 하는 거죠. 혼자 사는 동물들 중에서 그런 일을 조금 할 줄 아는 게 예를 들면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여기저기 숨겨 놓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어디다 묻어놨는지 이제 까먹어 가지고 거기서 차세대 도토리 나무들이 또 일어나는 거고, 미국 서부에 가면 에이콘 우드패커라는 새가 있어요. 도토리 딱따구리인데 걔네들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도토리를 하나씩 박아놔요. 어떤 나무에 막 그냥 수백 개의 도토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최근에 몇십 킬로그램의 그 도토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딱따구리가 오랫동안
모아둔 게 와르르 쏟아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도토리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물들을 제외하고 가장 대표적인 동물들은 사회성 동물이라고 부르는 인간, 개미, 벌, 흰개미, 얘네들은 철저하게 저장하는 동물들이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현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현명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풍요로운 세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만 하잖아요. 쉬지도 않아요. 인간이나 개미나 벌이나 적정한 수준에서 자제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정도 모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걸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시면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 보면 그분들이 보나마나 저 돈 죽을 때까지 다 못 쓰시거든요. 근데도 놀지도 않으시고 계속 돈 버는 일을 하세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 여쭈면 답은 뻔히 알죠? 내 손주들을 위해서, 걔네들을 위해서 또 다 마련해 놔야 되겠다. 정말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탐욕이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존재들이 된 거죠. 힘들 때 버틸 줄 아는 동물이 있느냐? 그게 바로 사회성 동물이라는 거죠. 벼랑 끝, 도로 구석 이런 데도 식물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신기하죠, 정말.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만 우리 눈에 띄는 거인 거죠. 그 벼랑 끝,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바람에 실려서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날아왔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둘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죠. 저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아일랜드에 갔다가 옛날 기네스 그 공장, 오래된 공장 부지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그 담벼락에 돌담인데 어떤 덩굴 식물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가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했는데 맥주 찌꺼기가 굉장히 좋은가?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점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 부족할 때랑 풍족할 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풍족할 때는 주변에 경쟁자가 또 너무 많아요. 부족할 때는 처음부터 탈락하는 경쟁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경기에 임하고 있는 존재들은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대충 엇비슷해요. 세상이 풍족하면 너무나 모두가 다 행복할 줄 알지만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주변에 몰려든 존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풍족하게 사는데 행복하냐? 절대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참 불행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존재들이 수없이 탈락해 버리고 그나마 남은 존재들은 경쟁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 대로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런 대로 살만한 거죠. 우리의 요 짧은 삶만 지금 생각해도 한 10여 년, 20년 전만 이렇게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만큼 이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도 가진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우리 되게 재밌었잖아요. 괜히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동물들은 우리처럼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동물들도 다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찾아야죠. 지금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사는 거잖아요. 저는 경제학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현대경제학은 시작을 조금 잘못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노력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벌고 업적이 최고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쭉 왔던 건데 최근에 기업의 차원에서는 ESG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회와 어떻게 공존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되는 이 환경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파괴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를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경제학도 최근에 들어서 보면 경제학자들의 입에서 도덕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도덕은 경제학에서는 상관없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도덕 경제학이라는 분야까지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의 경제학자 세뮤얼 볼즈 교수님 한 3, 4년 전에 도덕 경제학, 영어로는 The Moral Economy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 그 책 읽으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경제학자들 스스로 도덕적이지 않으면 전체가 다 붕괴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인식하시니까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뭐 너무 힘들어들 하니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퍽 오래됐잖아요. 우리 사회에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특히 젊은 세대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가끔 우리들 중에 라떼 위험에 빠져 있는 나이 든 분들은 야, 니네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더 힘든 거냐? 이런 얘기 하셨다가 이제 또 무덤을 파시는 경우가 있으시지만 참 모순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분명히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대한민국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국가가 돼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결국은 나누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조건을 생각하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바로잡아 가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일 텐데 그나마 우리 인간은 그 엄청난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제법 많잖아요. 그런 걸 일단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다른 동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암울해 보이지만 희망을 잃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차피 제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은 그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세상을 어른 세대가 만들어 드리고 떠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 주변을 둘러보면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시고요. 뭐 때로는 격하게 논쟁하면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스스로 찾아가셔야죠. 제 생각에 여러분이 그 길을 찾기 시작하면 어른들도 분명히 동참할 겁니다. 어른들은 그런 걸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동참은 할 줄 알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거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힘내셔야지. 힘내세요. 구독, 좋아요. I love you.